1970년 3월 17일 밤 11시. 차가운 강바람이 불던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지금의 절두산 성지 근처에서 의문의 총성이 울립니다. 검은색 코로나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그 안에서 한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가슴과 머리에 총을 맞은 처참한 모습. 그녀의 이름은 정인숙. 당시 나이 26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팩트는 바로 그녀가 타고 있던 차입니다. 당시 1970년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단돈 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승용차는 당시 집 한 채 값에 맞먹는 최고급 사치품이었습니다. 운전기사까지 대동하고 이런 차를 탔다는 것. 26살 여인의 평범한 삶이라고 보기엔 어렵죠. 경찰이 그녀의 소지품을 조사하면서 사건은 단순 살인이 아닌 대한민국 최대의 스캔들로 비화합니다. 가방 속에서 발견된 붉은 수첩. 그 안에는 당대 네로라 하는 권력자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서 발견된 여권은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이야 누구나 여권을 만들지만 1970년은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기 훨씬 전입니다. 신원 보증이 확실한 고위공직자들도 한 번 나갔다 오면 끝인 단수 여권을 쓰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정인숙이 가진 여권은 무려 복수 여권이었습니다. 횟수 제한 없이 언제든 외국을 드나들 수 있는 그야말로 프리패스였던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일개 요정 종업원이었던 그녀에게 이런 특급 대우를 해줬을까요? 그녀는 당시 최고급 요정이었던 선웅학에서 일하며 정재계 거물들을 상대했습니다. 빼어난 미모에 유창한 영어 실력까지 갖춰 외국 귀빈 접대 자리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밤에 청와대 비서실장이다라는 말까지 돌았을 정도였습니다. 낮에는 엄숙하게 나라시를 논하던 분들이 밤에는 그녀 앞에서 무장 해제되었던 셈이죠. 하지만 국민들은 이 결과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친오빠가 홧김에 쏘는데 머리와 가슴을 정확히 조준 사격했다. 둘째, 범행 도구인 권총은 어디서 났는가? 오빠는 우연히 주었다고 진술했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셋째, 결정적으로 오빠 역시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자기가 쏘고 자기가 맞았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었죠. 당시 시중에는 가수 나훈아 씨의 노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개사한 노래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청와대 미스터 정이라고 말하겠어요.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건 뒤에 거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결국 오빠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갑니다. 그렇게 사건은 묻히는 듯했죠. 하지만 진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89년 19년의 옥살이 끝에 출소한 오빠 정종욱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합니다. 나는 쏘지 않았다. 그날 밤 검은 차를 탄 괴한들이 우리 차를 세웠고 동생을 쏘고 내 다리도 쐈다. 나는 살기 위해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여기 잊혀진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정인숙이 남긴 3살 배기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살해당하고 외삼촌이 범인으로 잡혀가면서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아이. 미국으로 건너가 자란 아들은 성인이 된 1991년 한국에 돌아와 엄청난 소송을 제기합니다. 바로 정일권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친자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아들은 주장했습니다. 어릴 적 나를 찾아와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내 유학 자금을 그쪽에서 대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판 도중 정일권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전자 검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낼 마지막 기회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비참하게 버려진 여인 정인숙. 자신의 여동생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19년을 감옥에서 보낸 오빠. 그리고 평생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채 살아야 했던 아들. 정인숙 사건은 화려했던 1970년 경제성장의 이면에 숨겨진 우리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수첩 속에 적혀 있던 그 많은 오빠들 중 진짜 그녀를 죽음으로 몬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의 비정한 권력 그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 이야꾼이었습니다.